자, 이제 두 번째인데, 자, 데이터 분석 Q&A. 자, 안녕하세요. 회계 쪽 일을 하다가 업무 전환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. 뭔 말인지 좀 알 것 같긴 합니다. 회계하셨던 분이. 회계하셨던 분이 이게 IFRS 쪽 하고 계시려나? 여튼. 자, 30대 초반인데 데이터 분석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. 회계 쪽이라. 회계 쪽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. 뭐 결산 뭐 처리하신 뭐 이런 건가? 여튼 30대 초반인데 데이터 분석 쪽으로 전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. 회계 쪽 하셨던 걸 한다면은 여기는 데이터 분석 쪽으로 공부하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. 무조건 추천드려요. 앞으로 30대 초반이 지난다면 적어도 이제 40대 초반까지 향후 한 10년 정도는 앞으로 이제 더 회계 쪽은 조금 더 기니까 하실 것 같긴 한데 좀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해요. 업무 전환을 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 쪽인데, 왜냐면 이 회계 쪽에 데이터 분석이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뜰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왜냐면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XBR 때문에 그렇거든요. XBR. 지금 이제 이 XBR이 이제 굉장히 약간 좀 이제 불투명하죠. 왜냐면 아직도 이게 좀 제대로 된 그 파일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볼 땐. 물론 이게 제 카더라입니다. 왜냐면 이게 제대로 된 구조가 아니라고 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, 왜냐면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잖아요. 이제 큰 상장사들은 이제 웬만한 걸 이제 좀 이제 구축도 하면서 이제 이걸 나아갈 텐데,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상장사들이 대다수가 이걸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정성이 좀 더 클 겁니다.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 엑셀의 이제 확장성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에 따라서 100%로 이 데이터 분석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보셔서 좀 알겠지만 이 IFRS로 돼 있는 이제 이 뭐 감사보고서부터 해서 뭐 사업보고서 이것도 해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. 이거는 구조화가 안 된 겁니다. 그냥 생 HTML 형식 기반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냥 이 HTML 형식으로만 되어 있는 이거거든요. 근데 이 HTML 형식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구조화가 안 되어 있으니 이거를 구조화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XBR이라는 이제 이 체계를 이제 가지고 온 거죠.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감사보고서든 아니면 뭐 사업보고서 뭐 이런 거든 재무제표라든가 이제 주석에 나왔었던 이런 것들 이제 다 이제 구조화가 돼서 말 그대로 이제 트리 기반, 이거 좀 말이 어렵나? 트리 기반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, 그러니까 이걸 XBR을 왜 하냐면요, 이거 구조화를 하면은 이걸로 다 만들 수 있어요. 웹사이트로 만들든가 PDF로 만들다든가 뭐 엑셀로 만들다든가, 이 구조화가 잡히면 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정말 단순히 이제 이 HTML로만 만든다든가, 이거는 그냥 다 선택성이에요. 이 구조화로만 만드는 거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파일 전환이 이런 것들이 좀 되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점이 뭐냐면은, 이걸 말하는 건 뭐냐면요, 이거 자체가 이제 결국은 데이터 분석입니다. 데이터 분석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무조건 앞으로는.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해소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이 XBR을 지금부터 홀딩 한다면은 뭐 데이터 분석 안 하셔도 되는데, 이걸 더 확장을 시켜서 더더욱 계속 끌어가겠다, 이 방향성이 계속적으로 맞다면은 앞으로는 데이터 분석이 무조건
전환이 추천드립니다. 특히 회계 쪽에서는. 왜냐면 그 회계 쪽은 뭐 기본적으로 이미 아시겠지만 분계장이라는 이제 이거잖아요. 분계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분계장도 일반적인 DB는 아니죠. 이건 뭐 오라클을 쓰든 아니면은 셉을 쓰든 아니면은 그 더 좋은 이제 있는 이제 이런 것을 쓰든 보통 이제 이런 걸로 많이 쓸 텐데 ERP나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걸로 해서 이게 뭐 하나DB던가 아무튼 뭐 그런 걸로 쓸 겁니다. 하나DB라던가 그또 오픈소스 있는데 파이썬 기반 그 돼 있는 거 XML 기반으로 돼 있었던 거 그 DB가 따로 있는데 그걸 모르겠네. 외국에서 많이 쓰는 그게 있거든요. DB 여튼 XML 기반으로 해서 무조건 이 트리 기반으로 매핑 형식으로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도 이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. 그래서 그 일반론적인 이 데이터 분석은 아닐 거예요. 이게 그 분계장이나 아니면 일반론적인 그 DB 형식이 굉장히 그 일반 형식의 그런 DB랑은 또 다른 이런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이 회계 쪽의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제 수요 이런 것들이 100%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전망 자체로. 왜냐면 지금도 이 회계사 부분이 지금 이제 이 신입 회계사분들의 이제 미수습이라는 좀 이 얘기가 뜹니다. 이제 그러니까 이 회계사 미수습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회계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잖아요. 지금 2025년도 이제 8월 기준으로 회계사분들이 이게 신입으로 합격을 했어요. 근데 이분들이 이제 빅펌이라는 곳에서 원래 이걸 다 흡수를 해줬거든. 흡수를 해줘서 이거 다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원래 들어왔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안 뽑죠. 이분들 이제 안 뽑습니다. 안 뽑서 이제 이 빅펌이 이제 이거 안 뽑으니까 이제 이 남아있는 이제 이 그 새로운 신입 회계사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지금 이제 관건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또 빅펌이 무조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. AI나 콩공 전공한 회계사면은 무조건 먼저 착출해 갑니다. 1순위로.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. 주변 카드라고 보면 그래요. 아니면은 이제 좀 뭐 학벌이 엄청 좋다던가 아마 그 순위로 자르는데 원래 학벌 좋은 순으로 이제 학벌 좋은 순을 가장 먼저 이제 1순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그러니까 또 우선순위가 AI 콤보 뭔가 이런 걸 좀 했던가 뭐 데이터 분석으로 했다던가 통계학과 나왔다던가 이런 친구들도 또 많이 그 빅펌에서도 먼저 우선순위로 채용을 하는 뭔가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보면은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를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다. 제가 볼 때는 이 회계 쪽이면은 강추를 합니다. 단 일반론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가시면 안 돼요. 회계 쪽에 관련된 이 데이터 분석으로 가시는 걸 제가 볼 때 추천드립니다. 근데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? 기존에 그 분계장으로 가셨을 때 뭐 도전을 쓰시거나 어떤 걸 쓰시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 어차피 엑셀로 쓰시니까 VBA를 하시는 걸 100% 추천드리고요. VBA는 제가 볼 때는 100% 추천드립니다. VBA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파이썬까지 뭔가 좀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데이터 분석으로 전환을 하실 때 이거 회계 업종을 버리고 만약에 다른 걸 하시겠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. 무조건 회계와 관련된 이 업무에서 데이터 분석은 확장을 해야 된다. 근데 지금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. 왜냐면 지금 이렇게 여쭤보신 이 30대 초반에 이제 회계 쪽 업무를 하셨던 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. 이미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회계 쪽에 대해서 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것 같긴 한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추천입니다. 그래서
그 VBA는 무조건 하세요. 이건 필수입니다. 제가 볼 때. 그 필수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무조건 하게 될 거예요. 데이터 분석 쪽으로 간다면 제가 볼 땐 회계 쪽은 무조건 일반론적인 그 데이터 분석과는 굉장히 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회계나 아니면 무슨 어떤 뭐 재무제표 안에서 뭔가 그 데이터 분석을 해갖고 뭔가 좀 가지고 온다라는 게 있다면은 VBA 하시는 걸 좀 추천입니다. 그리고 조금 여기서 확장을 한다라는 게 있다면은 약간 이건 좀 케바케로 좀 갈려지긴 한데 C++는 너무 어렵고 C샵? C샵 좀 어려우시나? C샵도 보면 좀 좋긴 한데 VBA를 한번 해보시고요. 그냥 기존에 회계하셨던 거에서 이 VBA로 가지고 한번 좀 자동화 이런 거 한번 조금 연습을 해보시고요. 엑셀은 그냥 뭐 이미 회계 좀 많이 하시니까 엑셀은 워낙 좀 잘 다루실 거니 엑셀에서 그냥 이제 VBA로서 한번 또 확장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. AI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본인 업무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파이썬 아니면은 그 C샵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 둘 중 하나로서 이게 더 확장이 돼서 이제 가는 좀 이건데 왜냐면은 이미 회계 쪽에 대해서는 좀 이제 30 초반이시면 많이 이제 회계 쪽 도메인에 대해서 더 훌륭하게 좀 이제 아시는 거라 생각을 해서 이 데이터 분석 쪽을 안 하는다면 이제 결국 이제 코딩을 약간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코딩을 아는 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코딩 가지고 엄청 막 스터디를 해가지고 막 공부를 한다 이게 아니고요. AI랑 대화를 하면서 이렇구나 라고 그냥 그것만 아시면 돼요. 이거에 대해서 또 그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 댓글을 달면은 한번 좀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. 뭐가 어디에서 막히는 건지는 한번 뭐 같이 얘기해봐도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제가 볼 때. 왜냐면 이 회계 업무에서 자동화하는 거에서 결국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씁니다. SVBA, 그 다음에 C샵, 파이썬 이거 쓰거든요. 그러니까 엑셀 VBA를 갖고 여기서 더 확장된 게 이제 C샵 아니면 이제 파이썬인데 뭐 C++도 있긴 한데 이거 약간 좀 뭐 거기까지 그건 이거 잊어버리시고 뭐 여러 가지 있죠. 뭐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뭐 자바부터 해서 그 다음에 또 뭐 하냐 뭐 제가 사용한 건 뭐 이게 끝이나요. C++까지 제가 사용한 건 뭐 좀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거 다 집어치우시고 자바스크립트도 알면 좋긴 한데 막 그렇게 기계는 알 필요 없습니다. 그렇게 뭐 많이 원천만 쓴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 자바스크립트 얘기하는 건 이거 왜 그러냐면요. 클로닝 할 때 약간 좀 자바스크립트 약간 좀 알아두면 좀 더 좋기는 해요. 뭐 웹사이트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클로닝 할 때 약간 좀 많이 되게 노드 이상한 얘기가 그 VBA 얘기를 왜 하냐면 이 VBA에서 C샵은 이걸 통해서 이제 애드인 형식으로 뭔가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형식으로 뭔가 그냥 엑셀 그 위에 있는 버튼 있죠? 이 버튼 그냥 딱딱 클릭만 하면은 그냥 마우스로 딱딱 클릭하면은 이제 알아서 이 VBA가 실행대로 뭔가 만드는.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C샵을 하는 거고 C샵을 통해서 뭔가 엄청 뭐 뎁스 있게 뭔가 가가지고 뭐 프로그램 뭐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. 그냥 VBA 실행하기 위한 그 껍데기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. C샵은. 네, 나중에 한번 이것도 뭐 도움된다면 알려드릴게요. 파이썬은 이건 이제 그 두 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이건 XBRL로 해서 RL이라는 게 있습니다. 들어보셨는지 좀 모르겠는데 이게 오픈소스예요. 이 RL, 그러니까 XBR에서 이 RL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이제 이 파이썬을 무조건 쓰거든요. 그래서 파이썬을 쓸 수밖에 없어요. 결국은 이 XBR에 이걸 파싱을 하려면 그 오픈소스가 이 파이썬 이거거든요. 그래서
오피스 JS도 있긴 한데, 이거는 뭐, 신경 쓸 필요 없겠다. 요새는 오피스 JS, 요것도 좀 쓰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, 이것도 이제, 자바스크립트긴 한데, 요새는 이제 C샵은 많이 안 쓰기는 하지만, 그러니까, JS로도 좀 많이 쓰기도 하죠.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이제 엔터프라이즈로 돼 있는 이제 엑셀 해야지 이걸 쓰는 거긴 한데, 이건 뭐 냅두고. SBR로 해서 RL이라는 걸 위해서 이 파이썬을 쓰지만 또 하나가 더 있는데, 엑셀 윙즈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. 이거는 그냥 어차피 데이터 분석으로 전망을 하신다면은 이거 아셔야 될 거는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. VBA는 필수고 C샵이나 이제 파이썬 이제 둘 중 하나 이제 선택을 해서 가는 엑셀 윙즈라는 게 있는데, 이게 뭐냐면 이거 자체가 그냥 엑셀 프로그램 자체를 매크로로 그냥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엑셀 윙즈라는 게 약간 좀 좋은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엑셀이라는 그 응용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제어를 해서 그 안에서 뭐 VBA도 이제 구동시킬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뭐 매크로 같이 VBA처럼 매크로 같이 이거를 파이썬 기반으로 뭔가 만들어서도 또 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아주 강력한 프로그래밍이긴 해요. 그래서 엑셀로 주로 많이 쓸 게 엑셀 윙즈를 좀 쓰기 때문에 뭐 파이썬도 쓰고 뭐 C샵도 쓰고, 뭐 경우 따라서는 이제 보안적인 좀 이런 것이 있다면 이제 오피스 JS 뭔가 이런 거 쓰고 뭔가 해서 배포를 때려서 뭔가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데이터 분석으로 하신다고 한다면은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좀 고민을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좋겠네. 전망, 데이터 분석으로서 전망은 제가 볼 때는 환영이다. 너무나도 좋다. 엑셀 파일부터 해서, 이거는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좀 아시면 좀 좋을 게 있는데, 엑셀, 회계 쪽은 트리 기반이라는 걸 좀 아시면 좋습니다.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계층 형식으로 뭔가 구조화를 시킬 것인가. 이거를 약간 좀 이제 아시면은 엄청나게 일이 수월해지기는 해요. 이 계층 형식으로 구조를 한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. 회계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매핑이거든요. 이 매핑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긴 한데, 이거를 이제 어떻게 컴퓨터 형식으로 이 디지털적인 거를 계층 형식으로 구조화를 한다. 매핑을 어떻게 깔끔하게 매핑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80% 끝난 겁니다.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매핑을 어떻게 할 것인가,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제 설계를 한다는 이거거든요. 근데 이 설계를 컴퓨터에서 이 계층 구조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XML 기반으로 들어가요. XML 기반으로 들어가서 이 XML 기반 안에서도 결국 다 똑같아요. XBRL도 그렇고요. 다른 것들도 다 똑같아요. 이 XML 기반으로 다 들어가거든요. 전부 다. XML 기반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없어요. 무조건 XML 기반으로 들어갑니다. 왜? XML 기반 안에서 각각의 이 계층적인 구조를 나타내면서 그 안에서 속성값 이런 것 있거든요. 그 속성값을 이렇게 다 맞물려서 이제 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네임드 스페이스 가지고 이제 요 문서가 있으면 이제 요 문서랑 이렇게 다 연결돼 있고, 다 요 문서 뭐 다큐멘트 있다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걸 하나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흔히 말하면 이제 텍사노미 같은 형식이죠. 이런 식으로 묶어놨거든요. 전부 다. 다 이런 구조예요, 전부 다. 그래서 매핑도 똑같죠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계층하고 구조화할 것이냐. 그럼 SM의 이제 파싱도 들어가겠죠. 그래서 3대 초반이신데 이 데이터 분석으로 전환하신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야 될 것들,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좀 미리 알면 좀 좋다라는 것들을 한번 감히 제가 한번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지 않았나 싶긴 한데, 하여튼 해보세요. 제가 볼 때는
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회계 분야에서 제곱되는 뜰 분야는 무조건 ESG, 그 다음에 AI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데이터 분석 중에서도 이제 뭐 부정부패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. 횡령 뭐 이런 거 잡아내는 거. 그것도 어차피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신층적인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들어갈 거거든요. 그 다음에 XBRL. 아마 이런 분야가 좀 더 뜨지 않은가 싶네요. 이 XBR인데 이 IFRS가 있죠. IFRS를 XBR로 어떻게 갈 거냐. XBR이 더 많다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좀 뎁스 있는 뭔가 분석을 줄 것이다. 뭐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뭐 이런 거긴 한데 뭐 더 크게 쓸지는 모르겠네요. 제가 볼 때는 화두는 아마 이런 거 가긴 한데 요새 좀 뉴스 보니까 대체